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오늘 가축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가축 재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가축을 마지막으로 거의 한 4개월 동안 손해평가 강의를 했었네요. 그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품목도 굉장히 많고 과목도 1과목, 2과목, 그죠? 시험 문제는 20문제인데 공부할 내용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왜 그렇게 외워지지가 않는지, 그게 비단 나만 그런 건지 불안한 마음도 많이 드실 거고, 개정업방 나오고 난 뒤에 혼란스러워서 공부가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개정업방 강의는 해드렸었고요. 가축 재해보험금을 마지막으로 해서 강의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축 재해보험 손해액 보험금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내일 마지막 남은 이제 보험금 지급 절차나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강의는 종강이 될 것 같고요. 강의가 종강되었다고 해서 강의했던 내용들이 전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지는 건 아니잖아요. 강의는 인간 강사가 하는 거고, 결국 그 강의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뭐 영상도 듣고 암기도 하고, 그죠? 반복 청취하면서 많이 적어보고 많이 풀어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업무 방법서에 있는 내용들이 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자 생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손해평가 시험은 정말로 많이 읽고 많이 적고 많이 풀어본 사람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적자 생존 잊어버리지 마시고 머릿속에 새기면서 공부하는 마음을 다시 다 잡으셔가지고, 그죠? 5, 6월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월달까지 저희가 그 개정 내용에 대한 거 반영해서 개념 정리가 거의 끝나고, 그죠? 기본적인 암기는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 6월 달에는, 그죠? 5, 6월 달에는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그죠? 마지막 정리를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7, 8월 달에는 이제 뭐 파이널 정리하시고 모의고사 풀어보고 그것을 반복하는 연습들을 하고 잊어버린 거 없도록 암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일 강의까지 하고 당분간은 강의 업로드는 없을 것 같고, 혹시나 제가 또 여유가 좀 돼서 시간이 된다면 핵심 요약 정리는 한번 해보도록 노력은 해보겠는데요. 완전 믿지는 마시고 믿지는 마시고 개인 스스로 핵심 요약 정리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는 1, 2회 정도 문제 출제 만들어 가지고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가축 재해보험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우선은 뭐 가장 궁금한 보험금 산정, 손해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약간 축종별 보장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그 1과목에서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보상하는 손해에 폭염이나, 그죠? 이 정기적 장치 위험 요 같은 경우가 약관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폭염이 실은 이제 우리 1과목에는 소, 말, 그죠? 그다음에 사슴양, 그죠? 전기적 장치도 마찬가지 소, 말, 사슴양 부분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약관에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폭염 뭐 소, 말 그 보장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약관에는 보장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약관대로 해서 소, 말, 사슴, 양도 폭염이 보장되는 걸로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가축은 작년, 재작년 연속해서 약관에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전 축종, 우리 지금 16축종이죠. 저 전 축종에 있어서 모두 보장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화재, 그다음에 지금 잔존물 처리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특약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축하하죠. 축사 특약과 화재 위험 보장 특약. 이렇게 항상 축사 특약과 화재 위험 보장 특약은 같이 세트로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그죠? 축사 특약과 화재 위험 보장 특약이 그렇고요. 폭염하고 정기적 장치 특별 약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폭염 재해 보장하고 정기적 장치 특별 약관도 세트로 따라다니더라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폭염에 약한 동물들이 이제 돼지 있죠. 돼지하고 가금인데, 가금은 폭염을 주계약에서 보장을 하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특별약관에서 보장을 한다는 거. 폭염을 특별약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전기적 장치는 당연히 같이 특별약관에서 보장을 하게 되겠죠. 그죠? 가금은 주계약에서 폭염을 보장하지만 정기적 장치 위험은 특별약관에서 보장합니다. 그리고 모두 질병을 대부분 지금 질병을 다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건 소, 말, 사슴, 양인데요. 돼지 같은 경우는 질병을 보장해 주는데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고 특별약관에서 보장한다는 거. 돼지 같은 경우는 질병 2회 연속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보장받으면 다음에 인수제한도 걸리죠. 그런 부분들은 좀 봐두시기 바라고요. 꿀벌에 있어서 우리가 보장하는 그 병명이 있었죠. 낭충봉화 부패병과 부저병이 있는데요. 낭충봉화 부패병과 부저병은 다 이 어린 유충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린 거기 유충에서 새끼들이죠, 일종의. 그죠? 거기에 발생하는 병이더라고요. 그죠? 아직 요거 질병, 꿀벌의 질병은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낭충봉화 부패병, 그 다음에 부조병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보험금입니다. 직업보험금을 알려면 우리 1과목에서 배웠던 보험가액을 먼저 산출을 해야 됩니다. 보험가액 산출하는 게 인감에서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보험가액 산출하는 시험이 가축이 젖소의 보험가액 산출하는 게 4위 때 출제가 됐었죠. 그것도 15점이나 100점 잡아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직 한우, 유구에 대해서는 보험가액 산출하는 게 아직 안 나왔어요, 1과목에. 그래서 실은 이제 1과목 내용이긴 한데 잠깐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1과목에서도 당연히 잘 아셔야 되고 2과목에서 보험가액을 산출하라라고는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2과목은 보험가액을 전체 통으로 두수를 주고 금액을 주고 해서 두당 금액을 주고 해서 바로 보험가액을 산출할 수 있게 나올 거예요. 1과목처럼 복잡하게 보험가액을 산출하시오라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1과목 이제 우리가 배운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1과목에 대한 거 한번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령은 항상 출생일에서 사고 발생일까지 사망일이죠. 결국은 그죠? 만으로 계산하더라. 원 단위 미만 일수는 무시하고 1개월 이하였다. 만일에 20일이다 하면 그건 1개월로 계속 계산합니다. 자, 1월령 가액입니다. 항상 전전월 평균 송아지 가격이죠. 그죠? 전전월 평균 송아지 가격이고 1월령 1개월밖에 안 된 거는 평균 송아지 가격의 50%네요. 그죠? 항상 전전월이 기준입니다. 그 당월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 2월에서 6월까지네요. 2월에서 6월령까지 6개월 것까지요. 6개월 것까지는 그죠? 그냥 송아지 전전월 평균 송아지 가격입니다. 그냥 송아지 가격이에요. 근데 단 질병사고는 2개월까지 질병사고는 2개월까지는 50%그 송아지 가격의 50%가 보험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1개월짜리다 하면 전전월 송아지 가격의 50%, 2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전전월 송아지 가격. 근데 2개월까지의 질병사고, 6월령까지의 질병사고일 때는 전전월 송아지 가격의 다시 5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개월 이후 7개월째부터 그러니까 그죠? 7개월째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체중에다가 킬로그램당 가격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체중이 한정없이 계속해서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체중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25일령 수컷 같은 경우는 25일령 25개월을 넘어가면 최대 체중을 655kg으로 잡고요. 암컷 같은 경우는 40개월이 넘어가면 470을 한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킬로그램당 가격 역시도
우리 그 350kg 하고 600kg 하고 그것을 그죠? 그 평균 산지 전국 산지 평균 가격으로 내 가지고 그거를 체중하고 그 체중에 해당되는 금액 있죠? 금액하고 나눠 가지고 그죠? 그 중에서 큰 값을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체중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내 N차, 내 개월차에 해당되는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이더라. 그때 무게는 350과 600짜리를 비교를 해서 큰 값을 사용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보험금은 질병일 때하고 긴급도축일 때가 달라요. 질병으로 폐사를 했다. 내가 이제 폐사를 해서 죽은 거죠. 폐사를 했을 경우에는 폐사를 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가축에서 항상 전 축종 다 보장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잔존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 폐사를 하고 나면 그 이제 그 남은 그 가축 그 사체들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리 비용을 손해액에 플러스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액 플러스 잔존물 처리 비용을 같이 그냥 일종의 손해액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원래는 요 비용에다가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인데 그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나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는 거나 같습니다. 왜 자기 부담금이란 것은 우리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그죠? 자기 부담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손해액 플러스 잔존물 처리 비용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이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것은 약관에 따라서 정해진 이제 그 퍼센테이지 예전에는 20%였는데 바뀌었더라고요. 20, 30, 40%이기 때문에 아마 요 몇 프로이다 자기 부담 비율은 몇 프로라라고 그는 문제 조건에서 항상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 조건 그 문제에서 조건을 주면 그 조건을 보고 그냥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는 것은 이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더라. 손해액의 10%가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실은 요거 두 개를 더한 거죠. 요거 두 개를 더한 거죠. 그죠? 요게 두 개를 더한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이 한도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만일에 이게 비례 보상이라고 한다면 이 손해액과 잔존물 처리 비용 그 전부 다 요거 그 비례 보상 한 것까지 해서 보험 가입 금액보다는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도가 보험 가입 금액이 한도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한도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은. 자, 긴급 도축일 때는 만일에 긴급 도축을 했어요. 긴급 도축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기 있죠, 고기. 그걸 이용물 처분액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기가 이제 계약자한테로 들어오잖아요. 그 고기가 내한테 떨어지는 일종의 수익이죠. 수익이기 때문에 보험금도 주고, 그죠? 그 고기도 계약자한테 줘가지고 이중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보험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액에서 뭘 빼냐면 그 고기 그죠? 이용물 처분액을 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가액 마이너스 긴급도축일 때는 이용물 처분액을 빼고 거기에서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계산해 주게 되고요. 이 역시도 보험가입 금액과 비교해서 작은 값입니다. 결국은 보험가입 금액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한우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유구입니다. 유구. 이건 유구입니다. 유구고요. 앞에는 한우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건 한우라고 되어 있고 유구고요. 유구는 출생은 이제 출생일에서 사고 발생일, 이제 사망일까지가 되겠죠. 그 계산하는 게 같은데 이것은 1월령 가격일 때는 아까는 우리는 평균 송아지 가격이었잖아요. 전국 산지. 여기는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입니다. 분유떼기 젖소 수컷 평균 전전월입니다. 여기도 분유떼기 수컷 가격의 50%. 1월령은 그렇고요. 아까 우리 그 한우 때 배운 거는 2월령에서 6개월까지였죠. 근데 유구는 2월령까지만
그럼 1월령, 2월령, 그 다음부터 3개월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1월령은 분유대기 젖소 수급 가격의 50%, 2월령은 그냥 분유대기 젖소 수급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2월령인데 질병사고로 이제 죽었을 때, 그때 2월령이라 한다면 역시나 분유대기 젖소 수급 가격의 50%까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3개월 이상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인데, 유구 같은 경우는 25개월이 넘어갔을 때 최대로 이제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체중의 한계는 600kg입니다. 아까는 기억나시나요? 몇 킬로였는지? 655고 수컷은 암컷은 40개월 넘어갔을 때 470이에요. 그죠? 자, 근데 유구는 조금 더 무게가 적다. 그죠? 600이고요. 이거 여기는 뭐 두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죠. 유구. 그죠? 그다음에 킬로그램당 가격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는 350하고 600을 비교했잖아요. 유구 같은 경우는 500kg를 비교하게 되고 500kg에 그냥 가격을 가져오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가격을 제시하지 않을 게 산지 가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전전월 전국 도매시장 지육 평균 가격의 58%만 계산해가지고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1과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험금 가보겠습니다. 보험가액이 나왔으면 그 보험가액하고 우리 이제 보험가액 금액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일에 보험가액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부 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보다 작다. 그러면 일부 보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비례 보상을 하게 되죠. 비례 보상하는 것은 보험가입분의 보험가입 금액을 곱해주는 거죠. 그죠? 초과 보험일 때 만일에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그죠? 많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보험가입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그냥 손해액과 보험가액을 비교해서 그죠? 둘 중에 작은 값 해서 자기 부담금을 빼주면 되는데, 자기 부담금을 빼는 거나 1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주는 거나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부 보험입니다. 손해액 곱하기 손해액 곱하기 보험가입분의 보험가입금액 비례보상입니다. 그죠? 그것과 보험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거 곱하기 1 자기 부담 비율이 되고요. 초과 보험일 때는 손해액과 보험가액을 비교해서 작은 거에서 곱하기 1 자기 부담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손해액이란 것은 뭐냐? 손해액이란 것은 뭘까요? 그죠? 요거는 지금 긴급 도축을 했을 때죠. 보험가액 마이너스 이용물 처분액이더라. 근데 만일에 긴급 도축을 하지 않고 그죠? 폐사를 했을 경우에, 그죠? 질병이라는 것들을 폐사를 했을 경우에는 잠존물 처리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손해액과 잔존물 처리 비용을 더합니다. 그죠? 더하고 거기에다 비례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가액분의 보험가액 금액을 하는데, 이 금액에 1 자기 부담 비율까지 다 계산한 겁니다. 그죠? 일종의 이게 전체가 다 보험금이 되는 거잖아요. 내 손해보험금이 되는 거죠. 이 손해보험금 자체가 보험가입 금액과 비교해서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이 손해보험금 자체가 보험가입 금액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보험가입 금액 한도라는 거. 자, 자기 부담 비율까지 다 뺀 금액입니다. 비례보상도 다 한 금액이고요. 자, 이때 우리 잔존물 처리 비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해액의 10%를 넘어갈 수 없더라. 손해액의 10%가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내가 1,500만 원이다. 근데 잔존물 처리 비용은 200만 원 들었어요 라고 한다면 손해액이 1,500이기 때문에 손해액의 10%면 150이잖아요. 그럼 이 200만 원 들었다 하면 200만 원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50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손해들이 있는데, 일종의 잔존물 처리 비용도 비용 손해예요. 비용 손해인데 가축에서는 거의 손해액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잔존물 처리 비용. 그래서 손해액하고 같이 계산해서 비례 보상도 하고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금도 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비용 손해들 있죠. 우리가 비용 손해가 5가지예요. 그죠? 잔존물 처리 비용, 그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그다음에 잔존물 보전 비용, 그다음에 기타 협력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건 어디에서도 나왔었냐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 버섯 그 재배사에서도 다 나왔던 겁니다. 그죠? 비용세는 전부 다 똑같죠. 5가지예요. 그죠? 5가지인데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10% 한도 내다. 요건 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고 요 부분도 같습니다. 손해 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은 마찬가지 기타 협력 비용도 모두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줍니다. 한도 무관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준다는 겁니다. 준다는 건데 왜 그러면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조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과 아래 기타 협력 비용을 분리를 해놨느냐 하면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보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타 협력 비용이 금액이 얼마만큼 들었다라고 나오면 그 금액은 무조건 다 주는 겁니다.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한도와 무관하게. 하지만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일부 보험이라고 한다면 비례보상을 적용합니다. 비례보상 적용해서 한도가 얼마만큼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비례보상이 된다 안 된다는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가림 시설에도 그렇고 원예 시설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축을 참 어려워하는데 가축 보험금을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가면 되겠느냐, 뭐부터 굉장히 먼저 봐야 될까,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보험가액을 평가해야 되겠죠. 1과목에서 핵심은 보험가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2과목은 보험가액을 그렇게 어렵게 산출하도록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1과목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가액을 바로 그냥 구할 수 있게끔 조건이 아주 쉽게 줍니다. 그죠? 또는 보험가액을 바로 주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보험가액을 평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액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긴급 도축이라고 했다면 고기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이 손해액이 되는 거고요. 그죠? 손해액이 되는 거고, 만약에 폐사, 질병이라는 걸로 폐사를 했다고 하면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는 게 남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손해액 플러스 잔존물 처리 비용이 항상 같이 세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례보상이라고 만일에 한다면 보험가액분에 보험가입 금액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죠? 비례보상 해준다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잔존물 처리 비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존물 처리 비용이 있다고 하면 잔존물 처리 비용을 먼저 한번 봅니다. 손해액의 10% 한도이기 때문에 10% 한도가 됐는지, 아니면 10% 한도 내인지, 아니면 10% 한도를 초과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10% 한도 내라면 그걸 그대로 그 값을 가져와서 쓰면 될 거고요. 10%를 초과한다고 한다면 손해액의 10%만 잡아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도축 시에 이용물 처분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폐사 시에 잔존물 처리 비용이 나온다는 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자기 부담금을 산출하는데 자기 부담금을 산출하거나 또는 제가 2가지라고 했죠. 이렇게 산출을 하거나 또는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그거 같은 겁니다. 자기 부담금은. 자, 이때 자기 부담금은 우리가 보통은 20%, 30%, 40% 이렇게 약간의 정해서 준다고 했죠. 일정 비율을. 근데 그거 조건 보고 풀면 되는데 조금 특이한 거는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하고 폭염 사고입니다. 폭염 사고의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과 폭염 사고의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우리 일정 비율, 이제 약간의 정해진 어떤 일정 비율이죠. 그 일정 비율에서 이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해가지고 구한 그 자기 부담금과 200만 원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큰 값을 사용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죠? 이건 혹시나 싶어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뭐 대지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여기 포함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업보험금은 손해에 의한 보험금, 결국 요렇게 다 계산된 보험금이죠. 요렇게 다 계산된 보험금 또는 요 보험금, 요거 되겠죠. 그죠? 자, 보험금의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되는 거죠. 그죠?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또는 요 보험금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뺄셈으로 빼기해서 푸느냐 아니면 곱셈으로 푸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를 해서 작은 값이
지급 보험금이 되더라. 한도가 보험가입금액 한도더라. 자, 그때 이제 추가 비용이 또 발생을 해요. 비용은 따로 산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과 같이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가축은. 그죠? 그래서 항상 가축은 손해액 같이 따라다니지만 나머지 비용, 추가 비용들은 각각 산정을 하는데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보존이 아닌데요. 보전입니다. 보전 비용, 대입권 보전 비용 같은 경우는 비례 보상을 한다고 했고요.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 나왔죠. 지급 보험금도 계산이 됐고 추가 비용도 계산이 됐어요. 그게 이제 합해진 게 총 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비례 보상은 어떨 때 하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을 때, 그죠? 작을 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 보험금의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다 사실 일정 비율이 하나 정해지면 다 똑같죠. 사실은 같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앞에 다 계산하고 바로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 주는 것 값이 요거 하나하나 순서대로 푼 거하고 같습니다. 이럴 때 요렇게 푸는 게 좀 더 빠르겠죠, 실은. 그죠? 보상하는 비용 손해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비례보상한다고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은 비례보상을 하고요. 한도는 초과,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줍니다. 한도 무관합니다. 네,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이란 게 뭐야?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거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온 게 6회 때 문제예요. 6회 때. 이게 실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빵에 있지 않고 약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관에 있는 내용이 6회 때 출제가 됐었죠. 그죠? 잔존물 처리 비용이란 게 뭘까? 그러면 보험 목적물 사망 시에 사고 현장에서 잔존물 견인 비용입니다. 잔존물 이제 우리가 못 들잖아요. 워낙 크기 때문에 가축은. 그죠? 그래서 그 잔존물을 견인하는 비용, 그것을 견인해서 차에 실는 비용, 상차하는 비용, 견인 비용, 상차 비용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이 사고 이 현장에 이 잔존물로 인해서 지역의 토양이나 대기, 수질 오염 물질이 생겨가지고 이걸 제거하는 비용, 그죠? 이걸 제거하는 비용, 그리고 차에 실어가지고 이 차에 실은 후에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은 불포함합니다. 요거는 잘 봐두셔야 돼요. 저번에 요 시험 나왔어요. 요 부분. 오염물질 제거 비용 이거 나왔었죠. 그다음에 렌더링 처리하는 경우는 보장을 해줍니다. 이 태워버리는 거죠, 그죠? 소각하는 거죠. 그리고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한도가 10% 한도더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인데요. 손해방지 비용은 손해방지 경감을 위해서, 손해방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손해방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출하는 필요 유익 비용인데 손해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미리 날 미치 예측하고 이걸 예방하려고 어떤 지출한 돈 있죠. 그거는 손해방지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방 비용은 아니에요. 방지, 손해방지 경감, 손해방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이더라. 대위권 보존 비용은 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그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더라. 잔존물 보전 비용은 처리 비용이 있으면, 잔존물 처리 비용은 죽었을 때 그걸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지만 잔존물 보존 비용 같은 건 어떤 거냐면 보존물이 생겼을 때 뭐 고철이라든지 뭐 만약 전체가 그러니까 다 타버렸다, 축사와 같이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축사 뭐를 타고 나더라도 어떤 뭐 잔존물 우리 뭐 쇠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잔존물들이 있었을 때 그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 잔존물 보전 비용이 됩니다. 결국은 보험금을 한번 지급하고 나면 그 잔존물은 누구께 되냐면 계약자 게 아니에요. 그 계약자 게 아니고 누구? 보험자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자가 이거 당신들이 필요해서 이걸 처분할 수 있는데, 근데 보관은 어디 돼야 돼요? 계약자가 보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자가 이 잔존물 나는 뭐 필요하고 이걸 얼른 치우고 뭘 해야 되겠는데 보험회사에서 이걸 좀 잠깐만 보관해 두라 라고 더 주라 라고 부탁을 했을 때는 이 잔존물 보존 비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기타 협력 비용은 회사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게 회사의 요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6회 때는 회사 요구에 따르지 않은 회사 요구가 없었는데도 지출한 비용, 이거 지급 안 합니다. 그죠? 회사의 요구, 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기타 협력 비용이기 때문에 이 각각 그 비용 손의 이 비용의 정의, 이 개념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했었죠? 요거 약간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혹시 한번 참고하시라고 가져왔고,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이 이 약간에 그대로 들어있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보상하는 손해.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견인 비용, 차에 싣는 비용들은 되는데 그 지역 인근의 토양이나 수지를 오염시켰을 때 그 제거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 포함하지 않더라. 렌더링 비용은 포함하더라. 그죠? 그다음에 뭐 렌더링은 어떤 거냐고 하면 이런 거 나오죠. 고온고압 처리해서 기름과 고형분으로 분리함으로써 사료 공업용 또는 육골분을 생산하는 건데 소각해가지고 뭔가를 처리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입니다. 손해 방지 비용,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손해 배상을 받을 때는 대입금 보존 비용, 그다음에 잔존물 보존할 때, 그다음에 회사의 요구에 따르는 거, 그죠? 소입니다. 소는 난산을 했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송아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 난산으로 인한 그 긴급 도축 있었죠, 그죠? 난산, 산통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난산. 그다음에 소는 한 6개월까지는 그래서 우리 한우가 보장이 지금 1월생은 그 전전을 송아지 가격 50%였고 2월에서 6개월까지가 전전을 송아지 가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월까지 이렇게 보면 설사와 폐렴이 많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병들이 많이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6개월 이후가 지났을 때부터 비육과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한우 같은 경우는 6개월 이후 7개월 차부터는 체중 곱하기 산지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개월 이내 질병사고는 보상하지 않더라. 신규 가입일로부터 이건 면책이죠, 면책. 요거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는 면책이에요. 면책이지만 보험가액을 산정할 때는 산정하죠. 보험가액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가액을 처음에 산정하는 거잖아요. 보험가액을 산정할 당시에는 질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보험가액 산정할 때는 괜찮습니다. 보험가액 산정할 때는 산정하고 보험금을 줄 때는 면책이라는 겁니다. 조금 애매모호하죠, 이 말들이. 그죠? 보상하는 손해 그 소 같은 경우는 우리 소도 가축도 다 우리 그 손해평가 갔을 때는 대부분 사진들을 다 찍잖아요. 증거 사진들을 찍는데 우리가 논작물이나 뭐 밭작물 그 과수에서는 그 피해 사진 전체 사진과 세부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소를 들어서 가축이라고 한다면 소는 우리 생산자 그 확인하잖아요. 이표 이력 붙이죠. 이렇게 기에 그죠? 일종의 이름표.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표가 그죠? 그래서 이 표가 있는 요 세부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되고요. 이제 만일에 폐사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체가 보이는 사진, 이 표가 보이는 머리 두상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고 전체가 보이는 전체 사진도 찍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폐사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처럼 뭐 산소에다가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 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존물 처리 비용이란 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순서대로 다 필요한 겁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저번에는 6회 때 시험은 참 그죠? 두 개가 다 나왔어요. 그죠? 보상하는 손해도 약간에서 나오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약간에서 나왔어요. 그죠? 아 진짜 심하다. 그죠? 약간에서 두 문제를 출제했네요. 자 이거는 가로 넣기로 나왔죠. 실은 이 문제가 언제 출제가 됐냐면 3회 때 출제가 됐었어요. 3회 때 출제가 됐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출제가 됐네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래서 이게 그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업무방법세 이 내용이 있었는데 작년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졌는데 약간에서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 과목의 1번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많이 여기에서 점수를 잃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거는 대부분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맞추셨을 거예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 도살에 의한 가축 폐사로 인한 손해, 도살과 위탁 도살 가로 넣기 나왔죠.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에 의해서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살처분하거나 도태 공고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 그래서 요거 두 개 가로 넣기 나왔죠. 나머지 뒷부분들도 쭉 있는데 뒷부분들보다는 앞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요. 요 앞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그 우리가 보통 우리 그 밭작물, 논작물 우리 뭐 저가전 이런 거 가수 배울 때 계약 체결 시점에 기상청 발령 특보 재해, 기상청의 그 기상청 발령 지역에 있는 재해는 보상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기상청에 발령하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핵연료물질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지진의 경우에 보험 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내가 보험 계약을 할 때 이미 진행 중인 그 지진은 당연히 보상을 안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전쟁, 혁명, 내란, 사병,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하 유사한 사태로 인한 걸 어떤 이런 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사태들에 의한 것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네요. 그죠? 보험금 청구 시 받을 서류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 업방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죠? 작년 업방까지는 있었어요. 약간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통서류와 보험금 청구 시 받을 서류는 공통서류와 사고 유형별 서류가 나눠집니다. 이제 소가 제일 많이 이제 그나마 지금 그 손해평가사들이 그 가축에 조사를 나간 것은 소는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온다고 하면 좀 소가 나오지 않을까. 소가 또 가축 사고 유행별로 서류가 달라가지고 나머지는 공통 서류들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 있는 사진 동대 보험금 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그다음에 현지 사고 조사표.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사고 사진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죠? 가축 목적물 조회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기 때문에 소고기, 쇠고기, 객체 식별번호 정보 조회. 그러니까 쇠고기 그 생산 이력 시스템 들어가면 여기 다 정보가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정보 조회 해가지고 이렇게 폐사하면 폐사다, 도축처라면 도축처라다 이라고 등록하고 확인 후에 출력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죠? 요 부분이 공통서류. 공통서류는 저는 예전에 배울 때 청청 현지 가축 사진 소고기 이걸 따서 앞에만 따가지고 청청 현지 가축 사진 소고기 이렇게 청구서, 보험금 청구서, 그다음에 청구인 신분증 사본, 그다음에 현지 사고 조사표, 가축 목적별 조회표, 사고 사진, 쇠고기 객체 식별 번호 정보 조회 이렇게 저는 청청 현지 가축 사진 소고기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제 본인이 더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으시면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혹시 없다고 한다면 이 방법을 쓰시는 것도 권유를 해드립니다. 사고 유형별은 두 가지가 있었죠. 긴급 도축도 있었고 폐사도 있었어요. 그죠? 자, 긴급 도축일 때는 수의사나 수의사의 직위나 자필서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있는 진단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긴급 도축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긴급 도축이기 때문에 도축장 가서 이제 도축하고 이용물 처분에 그걸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고 도축을 한다면 도축장 정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매매업자, 그다음에 도축장 정산 쓸 때는 도축장에 자필 서명 또는 확인이 있어야 되겠죠. 도축 검사 증명서, 도축 대상 기립 불능서 확인서는 매매 계약서를 제출할 때 혹시나 추가로 심사자가 뭔가를 더 요청했을 때 그걸 제출한다고 합니다. 네, 폐사입니다. 죽었을 때는 이제 긴급 도축은 살아있으니까 진단서지만 이건 죽은 거잖아요. 폐사는 하겠으면 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역시나 수의사의 직인 또는 자필 서명 확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각 이제 렌더링 하는 거죠. 소각 또는 매장 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죽었으니까 매장했을 때는 매장 증명서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도체결함이 있었을 때는 도축장 정산서가 있어야 되네요. 이때 사고 사진은 생략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시에 받을 서류 이 부분들도 공통 서류와 사고 요행별로 각각 기억은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축재해보험 추진 절차인데요. 예전에는 가청형 가청보보 저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다시 외웁니다. 예전에 가청형 가청보보 이렇게 뭐냐면 가입 안내, 가입 가청 그러니까 가입 신청, 그다음에 네, 현가청 현지
현지 확인, 현지 목적물 확인, 그죠? 그다음에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서 이걸 이제 조금 바뀌어서 이제 바뀐 들로 해갖고 앞머리 글자만 그죠? 가가 현 청보 그죠? 다시 보험 피해 손해 그죠? 보험금 지급 이렇게만 따가지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저도 이제 고향이 경상도다 보니까 그 애가 그 애니 이걸 가가 그 아가 그 애가 그 애가를 가가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 가가 그 아가를 갸가 가가 이렇게 하거든요. 경상 사투리로 예, 그거와 비슷하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하면 가가 그러니까 가가 현 청보라는 것은 가가 현 청보야. 그 애가 현 청보야. 이렇게 이제 저는 연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머릿속에 연상해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가 현 청보, 가가 현 청보가 보험 피해 손해를 입었어.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대. 가가 현 청보 보험 피해 손해 보험금 지급 이렇게 외웠어요. 그죠? 그다음에 가가 가입 안내 가입, 가입 신청이 되는 거죠. 현지 확인, 그죠? 그 다음에 청약서 작성하고, 청약서 작성했으니까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수납하고 나면 주는 게 우리가 바로 보험 증권 주잖아요. 보험 이제 계약 체결됐기 때문에 해서 보험 증권 발급,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손해평가사가 하는 것들이죠. 피해 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 그 때문에 피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이제 손해평가를 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지급보험금을 결정하고 마지막에 주는 게 뭐예요?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가가 현 청보 근데 보험 피해 손해를 위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대. 가가 현 청보인데 보험 피해 손해를 입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대. 예, 가가 현 청보 보험 피해 손해를 입어서 지급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가가 현 청보 보험 피해 손해 보험금 지급.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또 쌈바꾼 방법으로 외우시고 또 더 좋은 암기 팁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 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근데 생각보다 저희 스터디 회원들하고 이제 단톡하다 보면 좋은 암기 팁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암기 팁 도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거지만 또 더 좋은 암기 팁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해의 기출 문제였어요. 대지 문제였는데 답이 아주 여러 개였습니다. 지금 요 답 제가 계산한 거 하나하나에 복수 정답이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가축 비용 문제가 나오면 가축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게 사람들마다 인간 선생님들마다 좀 달라요. 그죠? 똑같이 약관을 보고 해석을 하는데 약간 해석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달라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푸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 아랫부분은 요 910만 원도 정답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서 나왔는지 보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제가 푸는 방식으로 풀겠습니다. 저는 현재 비용 손해를 지급보험금에 준용한다라고 약관이 되어 있어서 어떤 인강학원에서는 제가 지금 방금 강의를 했을 때는 비용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빼지 않았어요. 그죠? 뭐만 했어요? 비용 손해는 비례보상만 했어요. 그죠? 물론 기타 협력비용은 비례보상도 안 했죠. 했는데 또 유명한 인강학원입니다. 그 인강학원에서는 또 이제 약관의 기준을 따라서 지급보험금에 준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급보험금은 저희가 비례보상도 하고 자기 부담금도 빼잖아요. 그래서 비용 손해도 자기 부담금을 빼고 계산을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타 이제 저도 이제 그 인강도 듣고 유튜브 강의도 듣고 카페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다 이제 비용 손해는 그 자기 부담금을 안 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세에 따라서 비용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안 빼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걸로 제 스스로 결정을 지었어요. 왜? 너무 많이 혼동되어서 사용되고 있고 그게 휩쓸리다 보니까 제가 기준을 못 잡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비용 손해는 자기 부담 비율 곱하기 하는 거 자기 부담금 안 뺍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걸로 알려드릴게요.
자, 손해액입니다. 두었어요. 사육 두수가 몇 마리고 두당 단가를 줬기 때문에 보험가액이 바로 산출됩니다. 30두에 한 두당 50만원이기 때문에 30 곱하기 50만원 했더니 보험가액은 1,500만원 바로 나왔어요. 됐나요? 첫 번째 구했습니다. 그 구하고 나면 제가 잔존물 처리 비용 봐달라고 했잖아요. 잔존물 처리 비용이 150만원이래요. 손해액에 10% 한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150만원 딱 되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두 개 항상 세트로 같이 간다고 했죠. 그래서 1,500만원 더하기 1,500이나요? 1,500이 되는데 제가 150을 했나요? 맞는 것 같죠? 맞죠? 이건 1,500입니다. 1,500입니다. 이렇게 1,500이에요. 1,500만원 더하기 15만원 곱하기, 자 보세요. 보험 가액은 1,500만원인데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원이잖아요. 그럼 어떤 거예요? 일부 보험이죠. 그죠? 그래서 비례보상하는 거예요. 껐더니 0 3개 뗐습니다. 왜냐면 붙여서 계산하나 떼서 계산하나 똑같으니까 0 너무 많이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자 1,500분의 1,000을 곱했어요. 그죠? 곱해서 이제 비례보상한 거예요. 하고 자 자기 부담 비율만큼 이제 곱했습니다. 또는 자기 부담금으로 산출해서 해도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10%이기 때문에 0.1 또는 10% 했더니 이거 하나 공을 실수 많이 했네요. 990만 원이 나왔어요. 그죠? 나왔습니다. 자, 한도가 한번 볼게요. 990만 원이 산출이 됐는데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해서 보험 가입 금액하고 둘 중에 적은 거 해야 된다 했죠. 근데 보험 가입 한도 안에 들어왔죠. 보험 가입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990만 원 그대로 씁니다. 그죠? 씁니다. 자, 비용 손해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잔존물 처리 비용을 했고 남은 게 뭐예요? 잔존물 보전 비용이 남았어요. 10만 원이네요. 제가 비용 손해도 비례보상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10만 원에 똑같이 여기도 1,500분의 1,000 했더니 66,667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두 개 더해 주는 거예요. 지급본금 계산한 거 하고 비용 손해 계산한 거 하고 그래서 990만 원 더하기 66,660 7원이라 했는데 이건 또 6원 돼 있네요. 그죠? 66666이었나 보네요. 그러면요. 자, 요거 6으로 산정할게요. 자, 66666 했더니 996만6,666원이 이제 지급 보험금이 된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고요. 이때 복수 정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비용 손해를 각각 다르게 계산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910만 원 나온 건 어떻게 해서 계산한 건지 한번 보시고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나요? 저게 맞지 않나요? 라고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본인이 딱 결정을 내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인강을 하는 것 중에 그럼 나는 내가 보험금을 계산하는 거 나는 요걸로 결정하겠어 라고 마음을 딱 먹으면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저게 맞지 않나요? 다른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 방법대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조언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축은. 그러니까 5회 때도 이렇게 답이 다 달랐잖아요. 4개나 답이 나왔잖아요. 자, 6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6회 때 기출문제도 풀이 방식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보상하는 손해였죠.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입금 보증 비용, 기타 합력 비용이었는데 자, 각각을 묻는 문제였어요. 자, 손해액인데 또 손해약 돼 있네요. 손해액입니다, 이게. 자, 300만 원에서 보험 가입 금액이 자, 그럼 보험 가액은 300만 원이에요. 맞죠? 300만 원. 자, 근데 보험 가입 금액도 300만이고 보험 가액도 300만 원이란 것은 전부 보험이에요. 그래서 비례 보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까지는 문제를 쉽게 줬어요. 비례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잔존물 처리 비용. 폐사해서 인근 지역의 수질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더라 라고 돼 있네요. 제가 잔존물 처리 비용이 그죠? 상차하거나 견인할 때 드는 비용, 렌더링 비용은 봐주지만 비용으로 인정해주지만 수질 오염 요거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잔존물 이거 지급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불가입니다. 자, 손해의 경감을 위해 지출한 유익한 비용 맞죠? 손해의 경감을 위해 지출한 유익한 비용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급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글귀를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한 유익방 비용 이것도 됩니다. 맞죠? 자, 4번 볼게요. 회사 요구 또는 혐의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회사 요구가 없이
혐의가 협의 없이입니다. 이게 협의 없이 지출한 비용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이거 두 가지죠. 이거 두 가지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지급 불가, 지급 불가 나왔어요. 그럼 300만 원에 자, 내 보험금에 벌써 이제 그게 이제 자기 부담 비율 곱했습니다. 곱하고 자, 전부 보험이기 때문에 비용에도 그 비례보험 할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지출한 비용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40만 원, 30만 원. 그래서 310만 원 이렇게 구했고요. 이제 그 자기 부담금을 비용 순회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강의하는 데도 있다고 했잖아요. 인강학원 중에 그렇게 만일에 똑같이 적용하는 걸로 해서 푼다면 비용 순회도 자기 부담 그 비율을 곱하거나 자기 부담금을 뺀다고 해서 푼다고 한다면 이 전체 더한 거에다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296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기 부담 비율 안 하는 거 지금 한다 했잖아요. 비용 손해는. 그래서 저는 풀면 이 방식대로 풀 겁니다. 근데 유명한 인강학원 이렇게 풀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다수의 이제 카페나 또 다른 인강학원은 또 이렇게 푸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용 손해는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 비율 공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기출문제 보세요. 6회 때 하나는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나왔고 하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둘 다 약간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의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 이건 쉬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의 도살, 위탁 도살에 의한 가축 폐사 안 됐고 가축 전염병일 때 그죠? 살처분이나 도태 공고는 안 되더라. 가로놓기 나왔습니다. 이거는 4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업방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거 역시도 약간에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업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업방에 이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업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업방에 나오는 내용도 있고 안 나오는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축 근데 예를 들면 이것도 3회 때 출제가 됐었고 약간 있는 내용이라 공부를 다 안 했는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기출문제로 한 번 더 출제된 거라 하더라도 이제는 기출 출제된 것도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요거 문제집 블로그에 그 교재 블로그에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가로놓기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우의 급승고창증으로 폐사 시에 지급 급승고창증으로 폐사했다고 했잖아. 폐사했다고 하면 항상 뭐가 나오겠어? 잔존물 처리 비용이 나오겠죠. 그죠? 맞죠? 긴급 도축했을 때 나오는 것은 이용물 처분액. 이용물 처분액은 보험가액에서 빼주는 거고요.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에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죠? 개념 잡히셨죠? 자, 이제 폐사했었어요. 일단 보험가액 금액은 210만 원인데 보험가액은 300만 원이다. 보험가액이 더 커요. 무슨 보험이에요? 일부 보험이죠. 그죠? 보험가액만큼 들어야 전부 보험이 되는데 보험가액을 더 적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그러면 비례 보상해야 되더라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손해액이 바로 보험가액이기 때문에 300만 원 나왔어요. 잔존물 처리 비용이 20만 원인데 손해액의 10% 한도 30만 원 한도 내면 되는데 20만 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한도 맞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더해주는 거예요. 300만 원과 200만 원. 이거 쉽죠? 더해주면 되니까 그죠? 자, 근데 지금은 비례보상이에요. 일부 보험이라서. 그래서 3,000분의 2,000 했더니 224만 원이 나오더라. 근데 자기부담 비율만큼 공제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24만 원에 자기부담 비율이 20%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해가지고 자기부담금을 빼도 되지만 바로 1-0.2 해버리면 보험가입 바로 이제 산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빼기로 할 거냐, 곱셈으로 할 거냐, 그 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곱셈으로 풉니다. 곱셈이 덜 헷갈리거든요. 훨씬 더 쉽고. 그래서 1-0.2에서 179만 2천원이 되는데 179만 2천원과 보험가입 금액을 비교합니다. 한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은 179만 2천원이 되는 겁니다. 또 폐사시 지급보험금이네요. 자,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 원인데 보험가액이 250만 원이래요. 그럼 보험가입 금액보다 보험가입 훨씬 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뭐가 한도가 되는 거야? 보험가액이 한도가 되죠. 그죠? 그럼 손해액이 250만 원 보험가입 금액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손해액이 됩니다. 그죠? 됐어요. 보험가액이 한도입니다. 이때는. 자,
잔존물 처리 비용은 자 보험 이 손해액의 10%인데 손해액의 10% 하면 25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잔존물 처리 비용이 지금 30만 원이래요. 그럼 30만 원 다 주냐? 안 준다고요. 10%까지만. 그럼 25만 원이 되겠죠. 25만 원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해액 250만 원, 잔존물 처리 비용이 25만 원 나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일부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대로 다 인정이죠. 그래서 275만 원 그대로 되고 그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 공제하는 거예요. 곱하기 1 마이너스 0.2 했더니 220만 원이 되더라.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항상 그 긴급 도축을 했을 때는 그죠?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빼주더라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폐사를 했을 때는 손해액에서 잔존물 처리 비용이란 게 나오기 때문에 손해액 플러스 잔존물 처리 비용을 가지고 비례 보상을 하고 자기 부담 비율을 공제하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이때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10%가 한도더라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외에는 이제 비용 손해는 부품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손해 방지 비용이 있다거나 대입금 뭐 보증 비용이 있다거나 뭐 그죠? 잔존물 보증 비용이 있다거나 기타 협력 비용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비례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있는 거 전부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싹 비용이 있다면 그대로 더해주면 되고요. 만약 이 문제였다고 하면 손해 방지 비용, 대입금 보증 비용, 잔존물 보증 비용 같은 경우는 더해서 곱하기 똑같이 비례 보상 3,000분의 2,100 해서 구하고요. 기타 합육 비용 그대로 더해줍니다. 그냥 그렇게 계산해서 같이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보험금하고 이 비용 손해하고 같이 더해주면 전체 직업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개념이 조금 잡히나요? 그죠? 그래서 항상 크게 카테고리를 구분해야 될 것은 긴급도축을 했느냐 아니면 폐사를 했느냐를 구분해야 되고요. 긴급도축일 때는 이용물 처분액을 빼주더라. 그 다음에 폐사를 했을 때는 잔존물 처리 비용을 더해주더라.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10% 한도 내더라. 그다음에 그 손해액과 잔존물 비용은 항상 세트로 같이 다니더라. 두 개 묶어서 비례 보상하고 자기 부담 비율을 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 손해는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그다음에 잔존물 보존 비용은 비례보상이 있을 때는 비례보상을 해주고 비례보상 아닌 전부보험일 때는 그대로 그냥 더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보상은 하지 않더라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가축보험금을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보상하는 손해에서 자, 이 어떤 내용인지 잔존물 처리 비용과 손해방지 비용과 대입금 보증 비용과 잔존물 보증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야만 풀 수 있게끔 6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제 심화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 가니까 가축 저도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계별로 푸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대신 여러 사람이 강의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듣고 스스로 내가 풀고자 하는 가축 보험금의 플로우를 내가 정립하지 못하면 어렵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딱 정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나는 비용 손해는 자기 부담 공제를 하지 않겠다. 하겠다. 그죠? 비용 손해도 비례 보상한다. 라고 정해 두시면 내 계산 플로우에 맞춰 가지고 보험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올해는 가축 보험금이 나오면 약관에 있는 것이든 업방에 나오는 것이든 꼭 문제 득점을 하고 가는 걸로 꼭 그 목표를 잡으시고요. 가축 보험금은 오늘 이제 다 강의가 끝났고 이제 내일 이 시간에는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가축보험금 안에 이제 보험금 지급 절차나 서류들 그다음에 어떤 뭐 이런 건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막 이런 뭐 기타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가축은 가축 부분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5점짜리 단답형 문제로도 뒤에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왜 6회 때 나왔잖아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 플러스 4%, 플러스 6%막 나왔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꼼꼼한 데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 이론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 그다음에 15점짜리 서술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구석진 부분에서. 그리고 특히나 그 이론적인 부분들은 15점짜리 서술 문제로 내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낼 수 있는 문제, 서술형으로 낼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내일 강의 마지막 하면서 가축보험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이제부터는 가축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자기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는다고 애쓰셨고요. 아직도 구독을 하시지 않고 영상 시청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마지막 강의 하면서 한 번부터 부탁드릴게요. 강의 듣는다고 애쓰셨습니다. 다음 강의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